라이언입니다. 지금 태국 코로나 상황은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매수를 검토하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바닥이 있으면 곧 바닥을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음양 오행을 가져와서 말하든지 재행무상의 불교 용어를 가져와서 표현을 하든지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듯이 고정된 것은 없으며 변하고 바뀌는 것이 세상의 이치니까요.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끝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끝없이 계속되는 것은 없다는 것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푸켓 샌드박스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조금이라도 코로나 상황이 나아진다면 태국 정부가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바닥으로 떨어진 태국 경제를 끌어올려서 민심을 잡아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태국인들은 콜아웃을 외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은 계속 높아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평소 킬로그램당 150바트 전 건물에는 200바트까지 하던 프리한 가격 어제 운전하고 오면서 보니까요 120바트까지 떨어져 있더군요. 태국에서 비싼 과일이지만 그래도 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고급 과일인데 수요가 워낙에 없다 보니까 프리한 계절이 끝나는 끝물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네요. 공급량이 부족한데도 수요조차도 받쳐주지 않는 상황. 현재 태국 상황을 잘 말해주는 지표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지갑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지금 정도가 준비를 해야 하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국이란 나라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 라는 말처럼 매력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태국에서 투자하여 신규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많고 또 주의하셔야 할 점도 많습니다만 오늘은 가장 원론적이고 또 기초적으로 시작 단계에서 갖추어야 하는 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태국 직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아이템 선정. 태국에서 시작하는 사업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요? 법률 및 회계법인을 제가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한국인들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꼭 필요한 법인 설립부터 노동허가 체류비자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 필요한 회계 파트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좀은 과도할 정도로 의욕에 넘쳐서 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사실 그분들 나름 한국에서 그쪽 분야에는 전문가들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내신 분은 불과 30%조차도 안 된다는 점. 높게 잡아야 30%입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본 바로 실패하는 이유를 들어보라 하면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만 직원 문제, 언어 소통의 문제, 그다음에 문화적인 차이, 극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시장 상황에 대한 잘못된 판단 등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알려진 유명한 빙수 회사 예를 들어볼까요? 설빙 하면 다 알만한 빙수 전문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태국에 진출하면서 여러 곳에 프랜차이즈점을 만들어 나가면서 꽤나 잘 나가는 듯이 보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사계절이 더운 나라 1년 내내 빙수 제품이 팔릴 수 있다는 전제 판단을 깔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국인들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공급을 해 나갔죠. 더운 나라니까 빙수 제품은 1년 내내 잘 팔릴 것이다 라는 생각. 과연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방콕 중심부에 통로 에까마이 등 1,000만 원이 넘는 가게세를 부담하고 오픈한 가게들. 인테리어도 아주 멋지게 하고요. 돈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문 닫았습니다. 수억씩 손해보고 말입니다. 빙수 한 그릇 가격이 태국 바트로 평균 300바트에서 500바트 주변에 있습니다. 처음엔요 태국인들에겐 생소하면서 갖가지 토핑으로 만들어진 빙수라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을 테고 또
한류 영향도 좀 탑니다. 게다가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니까 폼도 좀 많이 나고요. 팔리긴 팔렸습니다. 근데 한 그릇에 수백 바트 하는 음식, 태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 먹을 수 있을까요? 디저트 음식 하나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태국은 날씨가 더운 나라인데도 뜨거운 살국수는 있어도 냉면같이 차가운 국수는 없는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차가운 음식 즐기지 않는 게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사실 더운 나라에서 찬 음식을 먹지 않는 건 오랜 식습관에서 저절로 배인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봐야 할 테죠. 우리나라 냉면이 들어와 알려진 지도 꽤 오래되었지만 냉면을 즐기는 태국인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방 유사 제품이 막 나옵니다. 수십만 바트 하는 한국산 빙수 기계, 그 기계 말고도 15,000, 2만 바트 정도만 주면 살 수 있는 대만산 빙수 기계도 나오고요. 그 기계 팔려고 빙수 만드는 방법도 교육시켜 줍니다. 여기저기에서 빙수 제품을 런칭하는 겁니다. 요즘은 빙수 비스무리한 유사 제품 없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BBQ 뷔페 가게를 할 때에도 빙수를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엔 뜨겁던 손님들 반응이 시들해지더군요. 빙수 전문점, 커피 전문점 이런 프랜차이즈들 아직 몇 군데 남아는 있지만 사라져가고 있고 사실 버티고 있는 곳조차도 굉장히 힘들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돼지고기 뷔페 299바트에 시작된 무제한 고기 뷔페들이 한때 호황을 누렸습니다. 저 라이언도 2016년경부터 약 4년 이상 자리가 하도 탐나서 저 좋은 목에서 왜들 저렇게 장사를 못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그금 300만 바트 들여서 가게를 인수하고 고기 뷔페집을 운영했습니다. 제가 처음 인수할 때는요, 돼지고기 1kg 가격이 100바트 내입니다. 90바트에서 110바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산 인건비에다가 저렴한 재료비, 조금만 노력하니까 금방 매출이 올라오더군요. 한 달 매출이 5, 6천만 원까지 올리기도 하면서 재미를 좀 보기도 했습니다. 장사, 특히 음식 장사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제가 그렇게 재미를 보아서 그런가요? 돼지고기 뷔페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하던 음식점을 바꿀 정도로 돼지고기 뷔페 299바트 내지 320바트 정도에서 무제한 고기 뷔페가 난립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돼지고기 가격은 150바트를 넘어서더니 200바트까지 막 올라버렸습니다. 재료비는 치솟고 무제한 고기 뷔페점들은 우후죽순 여기저기 막 늘어나고, 그럼 어떻습니까? 망하는 집, 문 닫는 집 막 속출하는 겁니다. 또 요즘은 코로나까지 직격탄을 맞아버리니까 못 버티는 가게들 줄줄이 나옵니다. 빙수 가게가 간과하고 놓친 점, 내 가게의 이 비싼 빙수를 태국인들은 계속해서 먹어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더운 나라니까 찬 음식을 계속 사계절 내내 사 먹을 것이라는 자기만의 판단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타국 문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국인에게 냉국수가 없다는 점, 소비를 주도하는 젊은 층에서 그 정도 가격으로 디저트를 지속적으로 계속 먹을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BBQ 돼지고기 뷔페를 생각해 볼까요? 뷔페 가게를 만들기 전에 사람들이 보았던 건 가게가 승행하고 잘 나가고 있는 기존 뷔페 가게들만 중점을 두고 보았습니다. 돼지고기나 기타 재료비가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기존 가게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층을 깨뜨릴 수 있는 자기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지, 기타 실패할 수 있는 요인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 생각조차 하지 않고 고기 뷔페는 잘 되는구나, 무조건 잘 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돼지고기 뷔페는 열면 무조건 잘 된다는 착각에 빠져버렸던 겁니다. 가게 열어서 무조건 잘 되는 종류의 가게는 절대 없습니다. 아이템을 잘 골라야 하는 건 개인 사업을 시작할 때 기초 중에 기초죠. 그런데 아이템을 고르기 전에 내 아이템이 지금 현재 그리고 향후 10년 정도까지 이 태국에서 제대로 먹힐 수 있는 아이템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친구들 두 사람이 사무실을 찾아왔었습니다. 한국 옷을 수입해서 태국에 팔려고 하는데 법인 설립을 해달라고 왔죠. 제가 이 친구들 좀 훌륭하게 느껴진 건요, 젊은 나이에 1억이 넘는 자금을 스스로 일해서 모아왔다는 점이었는데, 제가 거의 2시간 이상을 상담한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 의류 사업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운지, 또 태국 의류가 얼마나 싸게 팔리고 있는지, 사실 1억 벌고 모으긴 힘들어도 까먹기는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건지를 설명했죠. 그리고 너희들 우선 6개월만 더 태국에서 여러 가지 경험하는 셈 치고 그냥 놀아봐라. 그러고 나서도 그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때 다시 찾아와라 하곤 돌려보냈습니다. 아마 그 젊은 친구들은 세상 경험이 부족해서 저 라이언이 1억을 세이브해 주었다는 사실을 잘 모를 겁니다. 지금이라도 느낀다면 10%는 제게 갖다 바쳐야 하지 않을까요? 라이언이었습니다.